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BMW SUV 라인업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모델이죠. X3인데요. 3세대로 진화하면서 많은 것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분위기로 본다면 사실 다른 BMW 모델들에서 이미 봤었기 때문에 조금은 식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X3라는 신차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과연 3세대 모델, 사실 2세대 모델도 성능에서는 최상을 달렸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는데 3세대에서 그 만족도를 얼마나 더 뛰어넘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3세대) X3는 BMW의 최신 후륜구동 플랫폼이 최초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세대 3 시리즈보다 한 발짝 빨리 최신 기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뼈대부터 달라졌지만 외적인 모습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디자인 특징은 주로 전면부에 집중되는데요. 그릴과 연결됐던 헤드램프를 다시 분리시켰습니다. 헤드램프 내부는 육각형 디자인으로 꾸몄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눈길을 끕니다. 후면부는 부드러운 형태의 리어램프로 멋을 냈고 두툼한 범퍼와 머플러를 한층 더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공격적인 디자인의 범퍼와 블랙 컬러의 몰딩, M 스포츠 휠, M 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 등으로 꾸며집니다. 3세대 X3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 53mm 길어지고 9mm 넓어졌으며 8mm 낮아졌습니다. 휠베이스는 54mm가량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최신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이 돼 차량의 무게가 최대 55kg까지 줄었습니다. 공기저항계수도 0.29까지 낮췄고요. 인테리어는 최신 BMW 스타일을 따릅니다. 곳곳에 광택 소재의 금속과 블랙 패널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키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구성입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적용으로 실내는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파노라마 썬루프를 감싼 검은색의 헤드라이너, M 스포츠 시트 등으로 멋을 냈습니다. 특히 30D 모델의 시트는 통풍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계기판은 주행 모드별로 다른 이미지를 전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과속을 할 때 속도를 붉은색으로 표시해줍니다. 센터페시아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는 아이드라이브 6.0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터치는 물론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원합니다. 탑뷰 및 서라운드 뷰를 지원하는 카메라는 차량을 밖에서 둘러보는 듯한 효과도 보여줍니다.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갖춰 최신 모델다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컴팩트 SUV로는 보편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X3 최초로 트라이존 공조 장치가 적용됐고 뒷좌석을 위한 썬블라인드도 갖췄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550리터이며 2열 시트를 접어 1600리터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구성은 제한적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으며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은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만 전달됩니다. 반면 수입사로는 드물게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토크 벡터링이 가능한 4륜 시스템, 가변 댐핑 기능이 추가된 M스포츠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3세대 X3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새로워진 X3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잠시 DSC를 해제를 시켜보고요. 네, 비활성화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현재 모드는 어댑티브 모드인데 주행 환경에 따라서 잠시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일단 차가 달려나가는 느낌, 엔진 파워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BMW X3에 채용되는 엔진은 총 5가지인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가솔린 라인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2가지 출시되어 있는 디젤 모델 모두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2리터 엔진은 19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고,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265마력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 63.3kgm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엔진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출력 부분과 토크 부분의 향상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출력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부담이 살짝 있는 것도 사실인데, BMW 출력 올리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잘 해놨네요. 다만 이제 토크 밴드가 예전에는 이제 1500에서 3000rpm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토크 밴드가 나오는 그 레인지는 조금 줄어 있습니다. 2000에서 2500까지로 줄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치적인 그런 차이일 뿐, 실제 차가 달리는 데는 전혀 무리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스포츠 모드로 해볼까요? 현재 이제 스포츠 모드도 이제 스탠다드, 인디비주얼, 그리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현재는 플러스 모드입니다. 확실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엔진의 반응성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속 페달을 정말 조금만 밟아도 차가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변속기의 반응 역시도 말할 필요가 없고, 패들이 달려 있는데 디자인이 약간 변했죠. 물론 이제 손에 닿는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조작성 부분에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속기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반응 부분 또한 반응이 정말 빠르게 구현되고 있지만 승차감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정말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업계 최고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부러운 그런 변속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가 현재는 이제 M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조작성을 상당히 좀 강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핸들링이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이전 그 M 패키지의 엑스포라든지 이런 모델을 타봤을 때는 상당히 과한 측면이 많았었죠. 때문에 승차감 쪽에서 너무나 잃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 승차감을 감안하면서 무슨 SUV를 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X3 같은 경우는 또 좀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반면 현재 모델은 댐핑 컨트롤 기술을 넣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코너에서 버텨낼 때,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이때 바디롤 억제 능력 부분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데,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 있더라도 필요한 정도의 정말 최소한의 롤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어떤 운동 성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최고의 셋업을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 이제 노면이 거칠어지면 차가 살짝 이렇게 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차량 자체에서도 이 상당한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네, 뭐 주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78초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인치 휠까지 끼워져 있어서 6초대를 넘기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BMW에서 발표한 공식 기록이 5.8초죠. 그 기록과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지더라도 6초를 넘어서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상당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스톨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최대 발진 가속이 나오는데, 이때 RPM을 3000rpm 이상까지 허용한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네, 성능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네, 뭐 지금도 이 어떤 엔진의 반응성 또한 출력을 쫙 뽑아낼 때 상당히 기분 좋게 이 토크가 차를 견인해 주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5 시리즈보다도 만족도가 높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잘 달리는 차, 당연히 제동 성능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죠. 네, 그럼 과연 X3가 얼마만큼을 기록해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기대했을 때 다른 BMW 모델보다 이 제동 시스템의 응답성이 조금은 빠른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한 35, 6m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소폭 뒤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SUV로서는 뭐 충분한 성능이고 이와 같은 성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네, 적어도 성능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실 분들은 나오시지 않겠네요. 참고로 최장으로 이제 늘어졌을 때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 뭐 한두 번만 잘 서다가 이후에 가서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쉬움을 키울 수 있는데, 현재 X3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최장으로 보더라도 한 1.5m 내외, 테스트의 반복에 따른 그 결과니까 물론 이제 1m 내외 나오는 차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라면 SUV로서는 뭐 정말 탄탄한 그런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코너링 성능 역시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SUV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이전 X3에서는 조금 그 서스펜션 성향에 따라서 너무 극과 극의 이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지금 모델 역시 이 댐핑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 있는, 또한 M 패키지로 구성이 된 이 BMW 모델은 네,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잘 표현해 내고 있네요. 참고로 이제 DSC의 개입 자체를 본다면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네, 자신의 할 일을 상당히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4륜구동 시스템의 그런 적극성이 더해지면서 언더스티어를 상당히 억제하고자 노력하는 흔적들이 잘 나타납니다. 현재는 이제 DSC를 끄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키고 주행을 했을 때 네, 어찌 보면 이제 안전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의 적극성이 부여되는 만큼 네, 아쉬움은 나오지 않게 되고요. 특히나 X3에 채용된 X드라이브, 네, 4륜구동 시스템에서는 뭐 사실 아우디가 유명한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BMW가 4륜구동을 더 잘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해줍니다.
네, 앞뒤의 구동 배분이 탄력적인 것은 물론 리어 쪽의 구동 배분도 상황에 맞춰서 잘 그렇게 해주고 있는 만큼 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차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X3 분명히 네, 첨단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것들이 주행에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령 현재처럼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고 있을 때 바깥쪽 뒷바퀴 쪽으로 토크를 쫙 하고 몰아줌으로써 네, 정말 뭐 운전자는 별다른 조작 없이 스티어링 휠만 가볍게 싹 꺾어주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네, 운전 실력과 무관하게 네, 안정감 있고 빠른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네, 운전 실력마저도 착각하게 만들어줄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차로 옮겨 탔을 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 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BMW X3 저도 1세대 모델부터 지금 모델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X3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역시 세대 진화에 따른 그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체가 보여주는 견고함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서 잠시 김선웅 기자에게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3세대 X3를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3세대 모델이지만 편의 장비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뭐 별다로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BMW의 미래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3세대 X3는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듈러 플랫폼 잘 아시죠? 한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규격 자체를 통합시킨 뼈대의 기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니가 사용했던 전륜구동 플랫폼, 승용차 플랫폼, 풀사이즈 세단 플랫폼, SUV 플랫폼 등으로 구분이 됐는데요. 이제는 전륜구동 플랫폼과 후륜구동 플랫폼 딱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전륜구동 플랫폼은 과거에 UKL이라고 불렸었는데요. 현재는 세대가 교체되면서 FAAR이라고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후륜구동 플랫폼 같은 경우는 CLAR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7 시리즈를 시작으로 5 시리즈에 이 플랫폼이 사용이 됐고 SUV 중에서는 X3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3 시리즈가 나올 예정입니다. 3 시리즈가 먼저 나오고 그것을 기초로 X3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X3를 먼저 내놓고 그것을 기초로 3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SUV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SUV는 단 2개의 플랫폼을 사용해 차량을 만든다고 했죠. 이유는 전동화에 있습니다. BMW도 당연히 전동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현재처럼 많은 모델을 유지하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에 전기차까지 라인업을 추가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당연히 생산 효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플랫폼 정리를 통해 차량 생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벌써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는 SUV인 X3가 시장에 나왔죠. 향후 SUV 라인업에도 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X3를 기초로 한 전기차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BMW 라인업이 어떻게 개편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이제 너무 플랫폼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너무 작게 통일해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차를 만드는데 최소한의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너무 또 이 플랫폼에 연연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폼보다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값, 최종 결과값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떠나서 X3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타더라도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구현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원하는 그런 소비자까지를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X3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놈의 서스펜션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X3를 추천드리는 데는 다소 제한이 따릅니다. 앞서 정말 이것저것 칭찬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이 테스트카의 가격은 8,3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아우디의 Q7, 네, 아무래도 이제 상급 모델이죠. Q7 같은 경우 이제 35TDI의 가격과 비교를 한다면, 네, 현재 X3 쪽이 좀 더 비쌉니다. 이 가격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BMW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네, 물론 이 가격에 이 차를 구입하실 소비자는 없을 겁니다. BMW라고 했을 때 뭐 대충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이 기본적으로 붙기 때문인데, 가격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BMW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올 때 정차가를 유지하고 싶어 했었죠. 하지만 차가 팔리지 않자 하반기에 이르러서, 네,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그런 할인을 해서 밀어내긴 했는데, 현재 X3의 경우도 이 가격으로는 도무지 추천을 하기 힘듭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패키징이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물론 있을 것들은 다 있습니다. 특히나 통풍 시트 들어갔다는 점 좋죠. 하지만 액티브 세이프티, BMW가 5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액티브 세이프티를 정말 강조를 했었고, 뭐 7 시리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봤을 때 그 기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00만 원이나 하는 이 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조차도 없네요. 또한 차선 이탈, 국내 차량 같은 경우도 요즘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스스로, 네, 들어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를 넘어서서 차선 중앙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되는데, 현재 X3에 제공되는 것은 차선을 밟았을 때 스티어링 휠의 진동으로 두둑두둑 알려주는 이 정도로 셋업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차가 스포츠카라면 이해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일상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SUV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패키징 부분에서 인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 모델로 본다면 사실 이 차의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는 볼보의 XC90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도무지 X3를 추천드리기 싫으네요. 네, 어쨌든 가격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BMW가 이런 부분, 또한 패키징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BMW를 보면 예전에 정말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 패키징을 정말 못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정말 차를 잘 만드는 회사, 정말 보여줄 것이 많은 회사인데 뭔가 가격 가지고 뭔가 연연해서 이와 같은 최종 결과물을 냈다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상당히 뭐 잘 달려서 매력적이긴 하죠. 또한 연비라는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한번 보실까요? 다른 부분보다, 네,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가 상당히 좋았죠. 네, 이 정도라면 뭐 거의 경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또한 시속 100km 정도로 달릴 때 이때의 연비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3리터급 SUV를 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그래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생각이 되네요. 또한 이 차를 타면서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아이들링의 정숙성보다는 달릴 때의 정숙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58dB 정도라면 뭐 거의 준대형급 세단 부럽지 않은 정도인데, 특히나 현재 모델은 상당히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전륜에는 245mm, 후륜에는 275mm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다는 점은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BMW가 좋아하는 무게 배분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4륜구동 SUV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정도의 배분율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무게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SUV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만큼 네, 수치적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현재 이 클래스에 맞는 네,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BMW X3 가격이란 부분, 패키징이란 부분 정말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SUV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서 핸들링이나 코너링 성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면모를 갖춘 차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X3는 네, 충분히 추천할 만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모였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차는 잘 만드네. 단지 패키징을 못할 뿐. 네, X3였습니다. 네, 오늘 만난 BMW X3 가격적인 부분 또한 패키징 특히나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가 현 세대 8천만 원짜리 차로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줬다는 점은 좋지만 향후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서 네, X3의 경쟁력이 한층 더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달리는 이런 SUV를 만난 것이 얼마만인가 싶은데요. 물론 순수하게 성능만 꼽자면 포르쉐 SUV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탈 때 이때를 감안한다면 네, X3 쪽이 조금 더 편안하죠. 그런 점들로 놓고 본다면 네, 충분히 대중과 타협하면서도 자사의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해 나간 것이 바로 3세대 X3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잘 달리는 정말 깔끔한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준 BMW X3를 만나봤습니다. 가격 빼고요.